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철학자 장자의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세상이 어쩌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해보면 좀 아찔한 그런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혹시 내가 전부라고 믿었던 세상이 사실은 아주 작은 일부였다는 걸 깨닫고, 좀 부끄러웠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세요? 바로 그 익숙한 느낌에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익숙한 느낌의 근원을 찾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이야기는 고대 철학자 장자가 남긴 우화에서 시작되거든요. 첫 번째 장, 오만한 강의 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주인공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때는 바야흐로 가을, 큰 비가 내려서 온갖 강물이 황하로 막 흘러들었어요. 강이 얼마나 넓어졌냐면요. 강 이쪽에서 저쪽을 봐도 저게 소인지 말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죠. 이 거대한 황하를 다스리는 신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하백입니다. 자신의 영토가 끝도 없이 펼쳐진 걸 본 하백은 기분이 아주 좋았겠죠. 흐뭇해하면서 이야, 이 세상의 모든 훌륭함은 다 내가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함에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하백은 그 자신감을 가지고 동쪽으로 여행을 떠나요. 자신의 위대함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말 그대로 충격적으로 거대한 바다였습니다. 물결을 따라서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마침내 북해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동쪽을 바라본 순간 하백은 할 말을 잃고 맙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물이라니. 이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광활함이었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하백의 반응이에요. 그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는 북해의 신을 향해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우물한 개구리였다니 내 옹졸함이 너무나 부끄럽다고요. 하백이 알던 세계와 그가 마주한 새로운 현실,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갇혀있던 강과 끝없는 바다. 자신만만했던 그는 순식간에 겸허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교훈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네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겸손해라. 대부분 이 이야기에서 이런 교훈을 얻고 그냥 넘어가죠. 근데요, 장자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그저 그런 흔한 교훈담에 불과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멈추면 장자를 반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장자는 여기에 아주 교묘한 철학적인 함정을 파놓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건 평등하고 크고 작음의 구별 같은 건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왜 굳이 더 큰 바다를 보여줘서 작은 강을 부끄럽게 만들었을까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모순처럼 들리죠? 바로 이 지점에 논리적인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하백은 나는 작고 바다는 크다는 규모의 위계를 인정하면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하지만 장자의 최종 목표는 바로 그 위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위계를 이용해서 위계가 없다고 가르치는 셈이죠. 그렇다면 장자는 왜 이런 모순적인 방법을 썼을까요? 진짜 교훈은 뭘까요? 이 역설을 풀어보면 우리는 크고 작음을 넘어서는 더 깊은 차원의 지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장자에게 더 큰 바다라는 개념은 진리가 아니라 하백처럼 자기 중심적인 오만함에 빠진 사람의 좁은 세계를 깨부수기 위한 도구,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던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하백의 말을 들은 바다의 신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한 번도 스스로를 크다고 여긴 적이 없네. 왜냐하면 이 온 우주와 비교하면 나조차도 그저 작은 연못 속 물방울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이 관점의 확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장자는 심지어 하늘과 땅조차 좁쌀 한 톨만큼 작을 수 있고 반대로 털끝이 산더미만큼 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크고 작음은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장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궁극적인 관점, 즉 도의 눈으로 보면 크기, 가치, 아름다움 같은 모든 구별은 인간이 만들어낸 기준일 뿐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만물은 그저 평등할 뿐이죠. 자, 모든 것은 평등하다. 이 놀라운 결론.
어쩌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장자 역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철학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즉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법에 대해 구체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장자는 두 가지 구체적인 수련법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심재, 그러니까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하백의 마음처럼 우리의 선입견과 잡념을 깨끗이 비워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둘째는 좌망, 조용히 앉아서 강은 작고 바다는 크다는 식의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인위적인 구별들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런 수련을 통해 도달하는 이상적인 경지가 바로 지인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을 강에 혹은 바다에 가두지 않아요. 옳고 그름, 크고 작음 같은 인위적인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만물이 평등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절대적인 정신적 자유, 즉 소요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황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당신을 겸허하게 만들고 당신의 세계를 한순간에 깨부술 부캐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자유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